어, 새로운 방식의 그 주방 음, 열 조리기인데요. 주방 열 기존에 제가 히타 방식을 제가 이렇게 돼지꼬리 방식으로 해서 물 데울 때 이렇게 여러 개로 하면 서로 금속 두께가 틀린 이런 것을 감하고 원형 코일 형식으로 감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돼지꼬리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굵기가 틀린 걸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 뭐 가로 세로가 됐든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배치해서 거기다 이제 열을 거기 전기를 넣으면 열이 이게 달궈져 전기 인두기식으로 달궈주면 그것이 이제 굵기가 틀린 것을 두 단계가 됐든 세 단계가 됐든 네 단계가 됐든 열 단계든 상관이 없어요. 굵기가 틀린 것을 하면 열이 이렇게 대류 현상, 열이 일종의 파동 현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들이는 전기에 비해서 강력한 열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을 그렇게 돌아 또는 이제 어떤 냉장고에 냉동고다 그러면 그 금속관의 두께가 냉매가 흐르거나 온매가 흐르는 그런 것을 틀리게 금속관을 갖다가 원형 콜 형식으로 이렇게 감아 놓으면 표면적이 굉장히 그 공기하고 접촉한 이렇게 면이 넓어지면서 냉기가 됐든 온기가 됐든 그런 식으로 퍼지면서 열의 그 어떤 대류 현상을 더 파동 현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들이는 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온기가 또는 냉기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된다. 거기다 대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판을 방열판이나 방냉판이 그 방열판이나 이렇게 열을 갖다 방사하거나 열을 갖다 냉기를 방사하는 형식으로 금속을 이렇게 두께가 틀린 것을 압착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도 강력한 냉동고가 나타나거나 또는 어, 그렇죠. 히터기로 사용했을 때는 강하게 열이 복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어느 액수자가 됐든 떤 형식으로 해도 열이 전달되게 열이 전달되는 대류 현상에 강력하게 일어나고 파동 현상으로서 열이 나타난다. 그것을 통해서 히터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열그뭐 주방 조리기를 만들거나 산업 기계를 만들거나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십니다. 가령 뭐 밑에 주방 냄비를 만들었다. 그럼 서로 두께가 틀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두께가 틀린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 서로 간에 열이 교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밑에 그 가스레인지잖아요. 가스레인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스레인지가 좀 완전히 뒷받침이 안 되겠죠. 그래도 적절한 두께, 너무 열이 지나치게 축적이 돼 버리면 그래서 여기 가스레인지 안전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야외 캠핑 가서도 이런 주방 냄비를 사용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루미늄으로 했든 금속이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스탠드로 했든 간에 금속 두께가 틀린 것을 3중 바닥이나 2중 바닥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도 열에 옆에도 이제 비슷하게 압력밥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압력밥솥에서도 제가 이전에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압력밥솥에서도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것을 2중이나 3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열의 전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파동 현상에 밥이 빨리 지어집니다. 압력밥솥에서도 일단 그렇게 할 수 있고 각종 주방 냄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주방 주전자에서도 주전자에서도 빨리 끓게 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드리는 가스나 드리는 전기에 비해서 빨리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 히터기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돼지꼬리 방식 열탕기식으로 갖고 담궜을 때도 그때도 빨리 끓게 된다. 이것을 주방 이렇게 뭐랄까 음식 조리기에다 사용을 하면 밑에다 열판처럼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금속을 이렇게 뭐 원형 형태, 코일 형태가 됐든 밑에 촘촘촘촘 깔아놓고 돼지꼬리 방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쭉 놓고 거기다가 전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금세 달아오르는 금세 드리는 전기에 비해서 어,
빨리 익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전 세계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게 되는 전 세계 특허죠. 이렇게 그래서 전기로 이렇게 조리를 하든지 아니면 전기로 물을 끓든 이렇게 전기로 물을 끓이는 방식이 됐든 물을 끓이는 방식이 안에 이렇게 전기 주정자 방식도 될 수 있지만 일반 주방 조리기구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방식이 됐든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시는 지적자상 침해하시는 분이 되신다. 제 이제 모든 만물은 평균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런 기본적인 제 이론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론을 따라서 지금 전개하는 그런 모든 수많은 아이디어, 산업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에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층층이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바퀴를 돌리거나 회전하는 바퀴 축에 연결해서 회전하는 바퀴를 돌리는 층층이 기술에도 똑같이 서로 두께가 틀린, 서로 크기가 틀린 것도 가능합니다. 두께는 똑같을지라도 두께도 틀리게 해도 상관없고요. 두께를 똑같을지라도 크기를 대중소로 해서 층층이로 해갖고 자동차 바퀴를 돌린다. 그랬을 때도 여기서도 한쪽으로 이제 그걸로 이제 슈퍼 다이오드 만들었고 한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직류로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는 어떤 예. 자,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자동차 층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한쪽으로 열이 전도가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식,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요. 계단식, 논처럼 해가지고, 서로 두께가 틀리게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두께가 똑같을지라도, 대중소로 이렇게 비치해놓고, 한쪽에 전선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으로 슈퍼 다이오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요.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서 이제 산업상에 있어서 어떤 그 슈퍼 다이오드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들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 원리가 평균의 원리가 들어가서 제품 아이디어가 거기 거기 사용된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산업상에 있어서 제 기술은 모든 것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산업 부품을 일일이 다 뭐 이게 뭐 1000가지면 1000가지 뭐 다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어떤 제품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은 제 기술 지적재산권과 기술을 침해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온열기기에 들어갔든지 전기 뭐 조리기구에 들어갔든지 그것은 다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데 자갈로 그 음식을 데우는 거 있잖아요. 자갈로 만드는 자갈로 열을 그 축적해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이런 조리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석판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석판도 두께를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해가지고 압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열을 가하면 굉장히 빨리 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판 위에 이제 조리를 하는 거나 뭐 그런 조리 기구를 만들었을 때 두 겹이나 세 겹이나 네 겹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몇 겹이 됐든 간에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이렇게 조리기구로 만들어놨을 석판, 돌판으로 만든 돌판 구이기가 되겠죠. 거기다 더 나가서 자갈을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자갈의 굵기가 서로 균일한 것도 괜찮겠지만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너무 복잡한 단계는 좀 그렇겠죠. 너무 짜잘하면 나중에 세척하기가 힘들 테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대중소로 자갈의 크기를 틀리게 하면 이것도 역시 열의 전도 현상과 동시에 열의 파동 현상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자갈의 크기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조리기구를 만들어서 돌로 굽는 조리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전기나 가스로 그것을 가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열이 축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정도로만
그렇게 하시고 밑에다가 아니면 뭐 가스 부분이 아니라면 밑에다가 뭐 이렇게 가령 토치로 이렇게 안에 대중소로 이게 있고 거기에 주방 토치로서 이렇게 열을 가하는 것이 있어요. 토치로 열을 가해 가지고 그래서 숯을 대신하여서 자갈 크기를 좀 적게 해야 되겠죠.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너무 크게 되면 달궈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그 상대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조리기구 안에 이렇게 그냥 그 토치 부분은 강력한 식당 토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게 그 밖에 나가서 따로 이렇게 가스로 이렇게 딱 조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식당 안에서도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갈 크기를 서로 틀린 것을 세 개를 결합해서 안에다 섞어 놨을 때 그거를 쉽게 달궈집니다. 토치로 달궈도. 그럼 식당 안에서도 어, 가스로 달굴 수는 있으나 너무 그 열이 축적이 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갈의 크기가 짜잘해도 상관없고 식당에 거기에 뭐 이렇게 금방 먹고 일어나는 나는 뭐 짧게 이렇게 먹고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갈의 크기를 짜잘한 거를 두 개나 세 개나 크기를 틀린 것을 쫙 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갈로 열을 데워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자갈의 원적외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을 구워서 먹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토치로 이제 달구어가지고 자갈 같은 것을 그렇게 하면 거기서도 자갈의 크기가 틀림으로써 서로 열의 전도 현상이 빨라지게 되고 파동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강력하게 화력이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온열 기구를 만든다. 온열 기구를 만드는데 밑에 이제 옥장판 같은 거 있잖아요. 옥장판 같은 것도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갖다가 배치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장판 같은 것도. 그래서 전기를 데우니까 자칫하면 전선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열이 너무 축적이 돼 버리면. 그러나 적절한 정도로만 옥장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열을 해주면은 그렇죠. 빠른 시간 내 빠르게 조금만 전기를 들여도 빠르게 열이 파동 현상이 일어나서 몸을 데워주겠죠. 이런 저기 전기 온열 기구, 전기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그것은 제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중 유리 뚜껑을 얘기를 했었죠. 주방 조리국에 있어서 이중 유리 뚜껑을 이렇게 해주면 압력밥솥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이중 유리 뚜껑 또는 이중 스텐 뚜껑도 상관없어요. 스텐도 이중 스텐 뚜껑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무겁게 눌러주거나 그 안에 공기층이 스텐 뚜껑인데 공기층이 있는 거예요.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스텐이 있고 그 위에 공기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딱 해주면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압력밥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까죠. 두 개를 압착을 해갖고 스텐 뚜껑을 이중으로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유리 뚜껑도 이중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잘 깨지지 않겠죠. 붙여놔야지. 그래서 이중 유리 뚜껑을 해주면 압력밥솥처럼 만들어지게 되고 주방 이렇게 냄비 안에 빠르게 끓게 되어서 고기 같은 거 보통 우리가 갈비찜 할 때 거기 압력밥솥에서 넣는 것과 일반 압력밥솥에 넣지 않은 채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고기 압력밥솥에 넣으면 고기가 그냥 빠르게 전도돼 갖고 열이 부들부들해지죠. 높은 압력에서 이렇게 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압력밥솥이 없이 일반 주방 냄비에서 이중 냄비 뚜껑, 이중 스텐 뚜껑, 뭐가 알루미늄 뚜껑이 되든 상관없어요. 이게 눌러주는. 보면은 저기 산에는 보면은 산소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기압이 좀 부족하냐. 그래서 부다가 열이 빨리 외부로 확산돼 잘 안 익는 현상이 일어나대. 그때도 이중으로 만들거나 삼중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것을 스텐으로 만들지 냄비를 그렇게 만들고 이중 유리 뚜껑이나 이중 스텐 뚜껑 또는 알루미늄 뚜껑 유형에 딱 해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압력밥솥을 만들어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력밥솥이 아니면서 압력밥솥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그렇죠. 엄청나게 음식이 빨리 조리가 되겠죠.
그럼 일반 식당에서 이게 사용됩니까? 안 됩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사용이 되는 거죠. 빨리빨리 조리해갖고 빨리빨리 내놔야 되니까. 이게 전 세계에 있어서 이 주방 냄비를, 주방 유리 뚜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보다 대형 특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캠핑 가서도 똑같이 빨리 조리가 된다. 이해가 가시죠? 캠핑용으로도 이런 주방 조리기구를,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주방 냄비를. 그럼 캠핑 가서도 이중 조금만 열을 떼어도 열이 빨리 일어나고, 뚜껑도 그렇게 닫아 놓으면 압력도 빨리 돼요. 그래서 산에 같은 것은 기압이 낮아갖고 열이 일부러 빨리 확산이 되는 거라 잘 익지 않는 부분이 빨리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야외 놀러 갈 때 밑에다가 이렇게 서판식으로, 돌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조리기구로 이렇게 해서 밑에서 가스로 달궈주면서 위에다 뚜껑을 이렇게 압력밥솥 뚜껑을 해주면 빨리 익죠. 빨리 익고 나서 열고 나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밑에 이렇게 가스렌지라든지 가스통에 이렇게 뜨겁게 너무 이렇게 열이 가해지지 않을 만큼의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밑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가스통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만, 돌판으로 만드는 캠핑 이런 조리기구. 돌판에서 이렇게 꽂고 싶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현실로는 거기 자연에 있는 것을 돌판이 그렇게 평평한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식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돌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고기를 굽는 걸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세 개나 두 겹, 네 겹, 다섯 개, 10겹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적절한 정도만 두 겹이나 세 겹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열의 전대 현상이 빨리 일어나서 굉장히 빠르게 열이 이게 고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구워집니다. 이것도 이제 지적재산권 전세계 특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 부분인데, 기존의 전선 부분을 제가 이렇게 두께가 틀린, 이게 어떤 구동 부분이 됐든 어떤 부분에 됐든 전선 전력이 많이 동반되는, 히터기도 상관없어요. 히터기 상관될 때도 서로 두께가 틀린 것을, 구동 부분에는 전선 두께가 두꺼운 것이 들어간다 그랬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도 같이 들어가면 더 강력한 파동 현상의 전기가 일어나게 더 강력하게 구동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 모터 부분에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은, 너무 얇은 거는 타니까 적절한 두께여야 되겠죠. 가장 약한 두께라도, 가장 작은 두께라도 가장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 파동 현상이 일어나니까 전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은 모터도 강력히 구동이 된다고 말씀드려요. 앞에 전기선은 구리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뒤에 구동되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더 두꺼운 거죠. 이쪽 부분이, 앞에 부분이 두꺼운 거. 이거를 갖다 3단계로 해줄 수도 있고 4단계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기가 증폭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모양이 똑같이 나는데, 전기선이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기 두께가, 원래 제가 이 두 개가 틀리다 그랬죠. 두께가 구리선이 틀린 거겠죠. 구리선이 됐든 광섬유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동축 케이블이 됐든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에이서 레이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전기선 부분에는 이게 전기선 특허 효과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도 한 번, 두 번이었는데 3번, 4번, 5단계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증폭을 시켜주는 거죠. 전기 증폭 구조의 전기선이 되겠습니다. 황당하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자동차 바퀴다, 아니면 모터다, 어떤 에이사 레이더다, 그러면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에는 이렇게 두껍게 처리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서로 이 안에도 구리선을 서로
회사를 따라서 각각 만들 수 있고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를 해놓으면 파동식으로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강력하게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강력한 같은 전기에 똑같은 전기라도 파동 방식의 전기 방식과 그냥 전기 방식은 강력한 운동 에너지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증폭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발열 문제만 없으면 발열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강력한 구동이 일어난다. 이것도 새로운 또 접다는 한번 약간 얇고 그다음에 두 단계 두꺼운 거랬는데 이번엔 더 두껍게 증폭을 시켜주는 세 단계나 네 단계, 다른 10단계도 상관없어요. 10단계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선을 이렇게 강하게 증폭시켜 줄 수 있다. 전 세계 다 보고. 아까쯤에 제가 전기 다이오드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이렇게 자동차 바퀴 돌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회전축을 여기는 회전축이 있고 이건 자동차 붙는 부분이죠. 이걸로 이렇게 회전시켜 갖고 강력한 구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진행이 된다. 금속판이 금속 결합이 여기가 작고 중간 대중소겠죠. 대중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 이걸 이제 이걸로 가지고 제가 슈퍼 다이오드를 제가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금속과 서로 다른 크기의 금속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전기가 그쪽으로 전도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슈퍼 다이오드 방향, 힘의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대중소 이게 소중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자동차 회전축이 있고 그럼 여기가 이쪽이 힘이 증폭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전기선 증폭이 되듯이 크기를 이렇게 틀리게 하면 증폭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피커도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음향기기를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렇게 그 증폭 이런 증폭 구조를 갖다가 음향기 10단계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10단계를 만들어서 증폭 구조를 만들어 주면은 그것은 제 기술을 침해하는 음향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주니 한쪽으로 이렇게 서로 크기가 틀린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것도 음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에너지가 축적이 들어가 중폭이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스피커도 이런 형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를 이것도 4단계, 5단계 뭐 가령 스피커가 이런 형식으로 층층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들을 거치는 거죠. 이것을 금속 부분을 이런 부분을 결합을 해 놓으면 두께가 서로 똑같을지라도 이쪽으로 힘의 방향이 흐르게 됩니다. 음향도 스피커 부분도 이렇게 향하게 되고요. 전기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기도 이쪽 부분으로 강하게 이거 가지고 제가 슈퍼 다이오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몇 단계로 만들든 간에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증폭시켜주는 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서로 두께가 틀리게 또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께를 틀리게 되면 더 강력한 증폭이 이루어지게. 여기는 두께를 똑같이 해놨지만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파동 방식으로 증폭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서로 두께를 틀리게 만들면 파동 방식으로 증폭이 됩니다. 그럼 소리가 큽니까? 압니까? 큽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피커를 만들었을 때 소리가 크게 됩니다. 서로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소리가 증폭이 됩니다. 강하게. 그러면 이거를 갖다 나갈 때 만약 이런 통로 구조가 회전 구조, 나사식 회전 구조, 서로 두께가 나사식 회전 구조를 제 방식에 두께가 서로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강력한 증폭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따라서 무엇을 만들든지 이런 중폭 구조를 전 산업 분야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런 중폭 구조 자체가 특정 하나의 제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원리 자체가. 그래서 이래서 했을 때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